안녕하세요. 온다에서 콘텐츠 만드는 조르바입니다. 요즘 날도 덥고 왜 이렇게 몸이 붕 뜨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도 많이 답답하고 좀 퇴사하고 싶은데 요즘. 이런 말 막 해도 되나? 안 되죠, 당연히. 회사 유튜브인데. 전국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퇴사하고 창업을 희망한다고 해요. 업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은퇴의 걱정도 좀 덜고 싶어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인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창업 아이템 펜션과 치킨집의 특징과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봤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어가지고 조금 제대로 했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혼자더라. 창업 아이템으로서 펜션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펜션의 어원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펜션은 프랑스어 팡시옹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의 뜻은 연금이라는 뜻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연금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민박집을 많이 차렸으면 이런 이름까지 나왔을까 싶죠. 우리나라 펜션 시장도 IMF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춘 은퇴 생활자에게 꾸준히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데요. 펜션 같은 경우는 조금 시설이 노후가 되거나 빈약해도 성수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수기 때 관광지 놀러 가면은 펜션 시설이 조금 애매해도 일단 잘 데가 없으니까 다들 예약하고 그러시잖아요. 성수기가 지나도 3, 4주 동안은 꾸준히 예약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펜션을 운영을 한다면은 일단 7, 8, 9월 대한민국 성수기 시즌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성수기가 분명한 만큼 비수기 시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에게 1년 중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때가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버팀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에요. 지금 인스타그램 켜가지고 풀빌라 펜션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사진 무지하게 나옵니다. 2021년도 들면서 풀빌라 펜션의 수요가 60%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여기서 풀빌라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독채 펜션의 개별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고급 펜션의 의미예요. 사실 풀빌라의 객단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이 정도의 수요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더 이상 고객들은 펜션에 단순한 숙박 서비스만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고객들은 펜션에 놀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펜션업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펜션이라고 해서 되게 지루하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고인물 업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혼자더라. 자, 그러면 전 국민의 워너비 창업 아이템 치킨 창업 한번 볼게요. 다들 K치킨의 허니콤보 좋아하시죠? 그 K치킨이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럼 그 K치킨의 가맹점은 연매출을 얼마나 올릴까요? 7억을 올린다고 해요. 진짜 나도 치킨 많이 먹지만 여러분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럼 그 가맹점주도 그만큼 높은 순이익을 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연예인 박명수 님이 옛날에 치킨집 운영하셨던 거 다들 아시죠? 그 당시 박명수 씨가 3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월 매출을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올렸다고 해요. 그게 그 당시 K치킨의 1, 2위 정도 되는 가맹점 매출이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것만 들으면은 돈 좀 벌었는데? 투자금 회수 금방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실상은 재료비랑 기름값만 55%가 넘고 거기에 임대료, 유지비 뭐 다 제외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체 매출의 14% 정도. 그러면 3년 동안 무지하게 일해야 겨우겨우 투자금 회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보니까 치킨이 원가율이 높기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마진이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건 어느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이긴 하잖아요. 치킨집도 결국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제 두 창업 아이템의 공통점 한번 볼게요. 요즘 배달앱이나 숙박앱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비민족이나 Y 놀자 같은 기업 엄청나게 성장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요식업계랑 숙박업계가 다 온라인 중심으로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어요. 특히 요식업 시장 보면 배달음식 수요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79% 가까이 성장했고요. 그 중에 96%가 다 모바일 배달 주문이었다고 해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숙박업계도 똑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온라인 숙박 시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1년도 들면서 온라인 숙박 예약률이 57%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서 그런 거죠. 요식업계나 숙박업계나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채널에서 얼마나 잘 홍보하고 판매를 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더 큰 공통점이 있어요.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직장인들이 왜 자꾸 퇴사하고 치킨집이나 할까, 나 펜션이나 할까 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자기들이 직접 소비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창업을 할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 다른 상업 아이템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덜 한 거죠. 치킨집이나 펜션 시장이나 엄청나게 시장의 규모도 크고 고객 수요도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치킨집은 5만 2천여 개, 펜션은 2만 5천여 개가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이 집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별다방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전국에 1만 6천여 개가 있다고 해요. 이거의 두세 배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혼자더라. 다음은 펜션과 치킨집의 차이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본인이 서울에 사는데 뭐 대구에 맛있는 치킨집이 있다, 부산에 맛있는 횟집이 있다 이래가지고 직접 맛집 투어를 가시는 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겠죠? 종종 있는 일이긴 한데 되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치킨집은 배달이 운영되는 그 지역 내에서 점포가 운영돼요. 이런 요식업의 장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고객 접점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달 앱에서 리뷰 이벤트 같은 거 많이 진행하시죠? 그와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매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별다방이 굳이 고객들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20%의 단골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는 마케팅 이론이 있을 정도로 단골 고객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네 장사는 결국 단골 장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펜션은 이거랑 완전 반대예요. 혹시 동네에 있는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시는 분들 계세요? 저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집이 있으니까요. 그 와이프랑 싸우면은 쫓겨나면 이제 가야 됩니다. 펜션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주 고객이에요. 그만큼 전국 단위의 사람들을 다 나의 고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해외 판매 채널에서 내 객실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이 저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좀 웅장해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펜션은 지역민 상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고객이 실제로 입실하기 전까지는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숙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고객 리뷰 관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리뷰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혼자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창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치킨집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창업하는데 5,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카페 창업하는데 1억 1,000 좀 넘게 들어가는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배달 전문점이나 공유 주방으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입지 선정에서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창업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정말 합리적인 비용의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펜션 창업 비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펜션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비용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오늘은 가장 인기가 많은 신축 펜션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하나 짓는데 평당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펜션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70평대의 건물을 지어야 하고요. 이거를 아주 보수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최소 건축비로만 3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지 마련 비용이 부대시설 조성비다, 냄비, 정수기 이런 거 다 사면은 최소 4억이 조금 넘게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도 해야죠, 판매 채널에 광고도 해야죠, 그리고 숙소 홈페이지도 만들어야죠. 정말 돈 나갈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팡시용이라고 했죠. 연금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물론 매매나 임대로도 창업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최소한 1억 정도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하고 펜션이나 할까라고 하셨던 분들 생각이 좀 많아지시겠는데요. 혼자더라. 지금까지 펜션 창업이랑 치킨 창업의 특징과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 달아드릴게요. 지금까지 온다더라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